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집어 먹었더니 한 2kg는 찐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봤더니 이상하게 미국 주식 계좌가 좀 돈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는 우리나라만 공휴일이었잖아요.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던 겁니다.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개장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휴장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1.17%, 나스닥 3.4%, S&P 500 1.9%,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완전 난리가 났죠. 10.7% 폭등했습니다. 사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많이 빠지는가 싶었는데,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반등장에서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11% 폭등을 했는데, 제가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이 큰 손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많이 오른 것 같고, 디즈니 3%, 페이퍼홀딩스 5%, 엔비디아는 7% 급등했습니다. 무슨 엄청난 호재가 있었나 하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개선된 게 사실 하나도 없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지금 뭐 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앞이 까마득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반등장이 나와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쪽에서 강세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톰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2월 중에 미국 증시가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분 말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요즘 낙폭이 너무 컸죠, 사실. 하다못해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올 타이밍이 뭐 충분히 되긴 했습니다. 아무리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큰 이슈라고 해도 이게 마냥 떨어진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선반영이 전혀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이 금리 인상 이슈로 꽤나 많이 주가가 휘청인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는데,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실적을 냈죠. 그동안 낙폭도 너무 컸겠다.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겠다. V자 반등을 예상하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완전히 미쳤죠. 5.4%가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고점 대비 거의 지금 15%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신나게 주춤하고 있는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데, 정말 타격이 너무 컸었는데, 어제 하루만 애프터마켓 포함해서 20%가 급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피해를 좀 많이 복구를 시켜줬고, TQQQ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10% 가까이 오르면서, 그나마 손실분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휴장일인 줄 알고 어제 계좌를 열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또 오늘 발견을 한 건데 뭔가 설 선물을 좀 제대로 받은 기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역시 시장에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보통 하락장이 예상되면 우리는 시장을 잠시 떠나 있다가 저점에서 다시 진입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웠으면 주식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돈을 막 긁어 모아야 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는 지수 추종형 패시브 펀드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액티브 펀드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막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는 말 그대로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시장에 항상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액티브 펀드들도 S&P 500 수익률조차 대부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직도 저점 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제가 폭락장 한참 두들겨 맞고 쫄아서 패닉셀을 했다면 SOXL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20% 수익률이 날아갔을 것이고, TQQQ는 10% 수익률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아무리 보여도 내가 함부로 예측을 해서 타이밍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기 우상향을 믿고 그냥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기계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저처럼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가. 또 한 번 제가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주라는 법 없고요. 분위기는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잠깐 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폭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빠져도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면 분할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설프게 타이밍 매매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그냥 존버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건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게 최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분은 매일 단타를 치시면 그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연속 10번 이상 이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버하는 게 가장 낫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약간 뒷북으로 영상을 뒤늦게나마 제작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